염하는 사람이죠. 사람이 돌아가시면 첫째 날은 이제 그 수시라고 해서 칠성판에 사람을 이렇게 종이끈으로 묶어드리거든요. 그 다음날 그 끈을 풀어드리고 깨끗이 목욕을 시켜서 수의를 입혀드리는 것을 이제 염한다 그래요. 28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저희 친구들이 장인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상조회사를 차려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든 그 무언가를 하기는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가서 배웠죠.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것만 배우러 갔다가 그 가족들이나 그 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시면서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게 보람되는 일이고, 사명감도 생기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사업은 되겠다 해서, 한 서너 달 동안 배워서 왔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학문적으로도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마침 동국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한보광 스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흔쾌히 그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장례문화학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40 넘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큰 스님들하고 사회 저명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6년에 최계 대통령을 하게 되고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제가 장례를 다 맡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2010년대부터 그 다시 박사과정을 또 공부를 했죠. 그래서 40 넘어서 석사 공부하고 50 넘어가지고 또 박사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장례 지도사가 국가 자격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시간을 이수를 하면 국가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 동방대학원 대학교에서 6개월 과정으로 하는 과정도 있고 일반 조그만 학원에서는 이제 석 달 과정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거를 꼭 나와서 자격증을 받으셔야 되죠. 많죠? 한 3,00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25년 됐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힘들었고요. 7일장을 치르는 동안 그 단순하게 염하고 뭐 이런 것 뿐이 아니고 다른 사안까지도 전부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일 잘 되고 의미 있게 했던 거는 법정 스님 장례일 때 법정 스님은 또 그 일반 관이나 수의를 준비하지 말고 그냥 그 유언에 그렇게 남기셨어요. 이웃에 패기치지 말고 그냥 담비하라고. 화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분이 살았던 무소유, 맑고 향기롭게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스님들 답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나무 장작으로 싸서 그 안에 모시고 그것을 이제 그 불을 붙여가지고 보통 예전에는 이제 그 밤새 타셨거든요. 그래서 그 유골 남은 것을 이제 수거해가지고 모시든지 뭐 뿌리시든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제가 이제 3시간짜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다비의 한 80% 이상을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그 돌아가신 분들을 접하고 그분들을 염해드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잘 돌아가시려면 잘 사셔야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돌아가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집은 가보면 돌아가셨다고 가보면 영정 사진을 쓸 사진 하나 없는 거예요. 웰다잉이라고 하면 단순히 뭐 그런 사진뿐이 아니고 내가 이제 거동을 못하게 됐을 때 나의 이제 몸에 대한 거 아니면 재산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화장해달라 매장해달라든가 나의 제사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종교는 어떤 식으로 해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남기시면 그 장례 치르면서 아주 볼썽사납게 되는 집안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보면 본인 스스로 돌아가시기 이제 몇 달 전에 주변 정리를 다 해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숨을 못 쉰다든지 음식을 못 넘길 때 뭐 목에 구멍을 뚫어서 음식물을 넘긴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리고 나 죽으면 화장해서 뿌리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아버지 산소 밑에다가 묻어달라든지 그리고 제사는 그 형제들이 의미 있게 해야지 그거 차리면서 또 형제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근데 그런 분들은 쭉 이렇게 보면 표정들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셔요. 돌아가신 표정들이. 그래서 저런 분들은 참 웰다잉이라고 이제 미리 생각을 하셔서 잘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느 날은 한번 할머니를 장례를 치러드렸거든요. 할머니 동생분이 염을 나오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언니 이쁘게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본인도 꼭 이 손으로 염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몇 년 후에 이제 그 할머니도 이제 제가 염해드린 것 같은데 그분들의 뭐 영혼, 그 마음, 가족들의 그 슬픔까지도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염을 할 때 진짜 정성껏 돼야 돼요. 이건 두 번 할 수가 없잖아요. 100kg가 넘으신데도 굉장히 이게 편하신 영가가 있고요. 한 4, 50kg밖에 안 되는 할머니인데도 그렇게 힘든 영가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그 마당 끝에 감나무가 있는데 자르다가 굴러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여쭤보니까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 영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혼의 무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이쪽 분야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직은 미개척 분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만 있으면 성공하실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이 계속 이제 노력하고 공부하고 고인을 위한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래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철학이 있어야지만이 계속 오래 하지 않을까. 장례를 치르다 보면 굉장히 험한 시신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 철학과 이런 것들이 겸비가 되면 그런 험한 거일수록 더 하게 되고 더 잘해주고 싶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분야에서 그분들도 찾게 되겠죠. 저희 회사 이름이 대한민국 장례문화원이에요. 장의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해가 25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보면 장례문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례문화라는 게 어떤 거죠? 상갓집에 가셔서 이름 적고 봉투 놓고 그 고인께 절하고 그리고 아는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그냥 얘기하다 오는 거죠. 그게 문화인가요? 뭐 외국 예를 들어서 뭐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는 아무 때나 손님이 오진 않으세요. 떠나기 전날 밤에만 오시고 떠나는 날 연결식을 하든지 미국 같으면 또 안장식을 하는 공원묘지에 가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오시고 일본 같으면 떠나기 전날 밤하고 그날 떠나는 날 아침에 어떤 의식이 있거든요. 거기는 당연히 고인이 어떻게 사셨고 고인에게 이제 신세지신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하고 고인에 대한 좋은 추억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야구 선수였든 어떤 뭐 만화가였든 이러면 거기에 그 활동했었던 것들을 영상물이라든가 사진으로 쫙 보여지거나 아니면 그때 트로피라든가 뭐 글러브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봐도 저분은 야구 선수였구나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바람직한 장례 문화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이 주인공이 되는 장례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치른 뭐 아주 사회 저명 인사들, 뭐 대통령 4분 이런 분들만 연결식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만 위대한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다 그 집안을 일구고 하신 분들은 그거 진짜 성공하신 분들 아니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분들을 좀 추억하고 그분들을 의미 있게 좀 보내주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갖는다 그러면 우리 장례 문화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예전에 영안실이었었죠, 우리는. 영안실에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바뀐 지가 20년밖에 안 됐는데, 결혼식장이 지금은 거기는 음향이 있고 조명이 있고 식순이 있고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돌잔치에 가봐도 그 꼬맹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까지도 동영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장례식장에 그런 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한번 생각하게 되고 현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된다면 좋은 장례 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